안녕하세요.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많이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장기 이식센터 백선미 선생님을 모시고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식 병동에서 신장 이식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장기센터 백선미 간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장이식 수술과 수술 직후, 신장이식 수술 후의 검사, 또 신장이식 수술 후의 주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이식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들었는데요. 수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신장 이식을 위해서 병동에 이제 기증자와 수혜자가 같이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증자분이 먼저 수술실을 내려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약 30분 후에 수혜자분이 수술실을 가시게 돼요. 기증자분과 수혜자분이 나란히 바로 옆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는 가까운 곳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수술 시간은 기증자분은 4시간 또는 5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혜자분은 4시간에서 약 5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수술이 걸릴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꽤 긴데요. 그런 만큼 회복 시간도 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총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될까요? 이식을 이제 수술실에서 진행을 하고 바로 3층에 있는 이식 전용 중환자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식 중환자실에서 이틀 정도 머물게 되는데 2일 정도 머물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수술 직후에 이제 수술 후 부작용도 있지만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고용량의 면역 억제제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2일 정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식병동으로 가서 준중환자실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5일 정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이식병동 2인실로 이동을 해서 약 7일 후가 되면 총 14일이 되는데 이때 퇴원을 계획하게 됩니다. 간혹 환자분들께서 왜 2인실 가나요? 저는 다인실 갈게요.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지금은 너무 초기 환자이고 너무나 많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한 달간은 2인실이나 사람이 조금 머무는 곳에 입원을 하게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후에는 많은 검사들을 할 것 같은데요. 무슨 검사들이 있을까요? 신장 이식하고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도플러 초음파가 있고 신장 핵이약 검사 그리고 신장 조직 검사라는 게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장 도플러 초음파라는 거는 이식된 콩팥이 내 몸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때 우리가 이식된 콩팥 주변에 물이 고여 있진 않은지 혹시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혈류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5일째가 되면 신장 핵이약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식을 하면 이식 신장만 오는 게 아니라 이식 신장에 있는 요도관도 같이 방광에 봉합을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잘 되는지 이 소변이 누출이 없이 잘 회복하고 있는지 5일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2일째가 되면 조직 검사라는 걸 해서 우리가 면역제를 먹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 실제로 생검을 통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라고 확인이 되면 퇴원을 계획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변 주머니를 착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 네, 들었는데요. 맞아요. 좀 불편하실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소변 주머니를 꼭 착용해야 되는 걸까요? 네, 소변 주머니 굉장히 환자분들이 불편해합니다. 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소변줄로 인해서 자극이 되고 대변 마려운 느낌도 들고 너무 불편감 호소해서 소변줄 빨리 빼달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식을 했어요? 소변이 안 나와서 이식을 했잖아요. 그만큼 소변에 나오는 게 중요한 지표로 저희가 관찰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방광에 이식신 요관을 봉합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변이 누출이 없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저희가 소변줄을 제거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일째 신장 핵이학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신장 핵이학 검사에서 누출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때서야 이틀이 지난 7일째가 되면 소변줄을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요. 단 우리가 투석을 오랫동안 한 환자들은 방광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컸던 방광이 아주 작게 좁아져 있어요. 네. 이런 방광에 갑자기 이식신으로 인해서 소변이 많아지면 이 방광이 적응을 못해요. 이런 상태 소변줄을 빼버리면 이 방광이 풍선처럼 커지기도 하고 그걸 봉합해 놓은 곳에서 소변이 누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변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방광 소변 훈련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그래서 방광을 크게 안전하게 잘 훈련시켜 놓은 다음에 소변줄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후에는 밥을 언제 먹어도 되는지, 또 물은 얼마나 마셔야 되고 커피도 마셔도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신장 이식 후 죽, 신장 이식 후 밥이 있기 때문에 담당 간호사한테 밥으로 변경해 주세요 하면은 신장 이식 후 밥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식된 콩팥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물을 저희가 하루에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충분히 드시라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신장이 이식됐기 때문에 물레방아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을 주지 않으면 물레방아가 멈추고 물을 줘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내가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꼭 하시고 물 먹는 습관을 꼭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커피는 많은 분들이 한 잔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커피는 탈수를 유발시키고 있어서 이식 초기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만큼의 물을 한 잔 더 드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식을 받게 되면 태어나기 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장 이식 영양사 선생님을 교육을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나셔서 질문하시면 그에 맞는 답을 전문가한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식 후 회복기에는 이제 신장 기능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간혹 환자분들께서 무염시기하거나 굉장히 철저하게 저염시기를 유지했던 분들이 있으신데 꼭 그렇게까지 철저히는 안 하셔더라도 약간의 이제 좀 싱겁게 먹을 정도로만 식사를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요법, 한약, 인삼, 홍삼 흔히 우리가 몸 좋아지게 해야 되는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농축된 물, 그 매일매일 먹는 그런 것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교수님과 상의 후에 복용을 하시고요. 거의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익히지 않는 생선회 같은 거나 육회 이런 거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개나 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든 게 기생충이나 식중독균이 취약하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고 있고요. 너무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생선 같은 경우는 찜이나 국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굴 처리됐을 때 본인은 굴국이나 굴밥으로 해서 익히게 해서 좀 신선하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운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동에서 운동을 하면 되나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기 전 컨디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침대에서 누워 있고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식병동으로 이동을 하셨다면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서서히 걷는 것이 내 몸 회복에 오히려 도움이 많이 돼요. 몸을 아끼신다고 누워 계신 환자분들의 회복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운동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후에 약도 좀 많이 챙겨 드실 텐데요. 어떤 약을 드셔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면역 억제제입니다. 네. 신장 이식과 면역 억제제를 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 몸은 이제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거를 공격해서 제거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면역인데 새로 들어온 콩팥이 공격해야 되는 물질을 우리 몸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공격이 들어가죠. 이것을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면역 억제제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꼭 복용을 해야 되고 내가 먹는 면역 억제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은 뭔지 꼭 기억하셨다가 빠지지 않고 내가 평생 먹어야 될 약이구나라고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면역 억제제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이런 약들을 먹었을 때 또 수술 후에 좀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좀 염려가 돼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손끝이 저려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손이 언젠가부터 떨려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집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게 이제 면역 억제제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면역 억제제를 바로 바꾸거나 끊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한 약이고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저희는 복용을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상생활에 힘든 만큼의 부작용, 손떨림이 심해서 이제 글을 못 쓸 정도나 이제 탈모가 너무 심하게 이제 진행이 된 경우라면 우리 교수님과 상의해서 면역 억제제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면역력을 좀 잘 유지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걸까요? 이식을 하게 되면 약 1년까지는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세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현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는 시대여서 언제까지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규정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는 필수인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응원의 말씀 있으시다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신장 이식하면 정말 이게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식하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식받은 콩팥과 조금 더 길게 삶의 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가 늘 신장 이식팀이 같이 있으니 관리를 꼼꼼하게 좀 내 몸을 내가 챙기는 그런 환자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선미 선생님과 함께 신장이식 수술과 신장이식 후의 병동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술도 신장이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꼼꼼하고 정밀한 케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기적인 검사와 운동, 또 규칙적인 면역 억제제 복용 등 굉장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요. 담당 의사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